방역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라. 정부는 거짓된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하라. 코로나 사태에 국민 탓만 하던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구상권 청구까지 들고 나왔다. 건보공단의 입을 빌려 55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민 비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랑제일교회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밝혔다. 없는 사실을 있다고 가정한 후 이를 근거로 거짓 정치공세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사랑제일교회와 국민비대위는 수차례 걸쳐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만약 방역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답변도 들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랑제일교회 입장에 방역당국이 어떤 사례와 증거도 밝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서울시 방역당국,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나서 거짓에 근거한 거짓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두 번째,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파도하고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마음에 안 드는 단체는 억압하고 협박하고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그저 국민 편가리를 통한 마녀 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부인가 조폭 집단인가? 문재인 정부는 그 수많은 실정과 부패 비리에도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이것이 독재의 모습이고 전체주의의 모습이다. 전지전능한 어버이 수령인가? 대한민국이 어떠한 오류와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수령권이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수많은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방역 실패에 대한 어떤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 없이 또다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광화문 국민들을 마녀로 몰고 온갖 언론을 동원해 화형시키고 그 쇼가 끝나고 약발이 안 먹히니 이제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은 인정해라. 잘못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해결책이 나온다. 정부는 무오류의 문재인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고통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비단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 없는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주 52시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갑을 털었다.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의 비리 의혹이 있는 조국을 방어하고자 전 국민을 절망에 빠지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과의 전쟁을 당장 멈추라.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을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당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스스로의 무능과 아집과 독선이다. 광화문 국민을 아무리 짓밟고 탄압해도 당신들의 무능과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을 탄압할수록 더 큰 분노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 세기도 더 지난 이념에 박제되어 스스로 독재 파쇼 사회주의의 화석이 되어버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악랄한 행태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3.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당장 중단하라.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의 희생자들이다. 금년 초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확진자들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태원발 변형 바이러스의 확산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현재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바로 그 이태원발 변형 바이러스다. 정부는 7월 말 8월 초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며 휴가를 권장했다.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방역 실패 책임을 온통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혈안이다. 정부의 잘못된 방역 실패로 그 고통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일의 기약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중단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사력을 다해 책임 전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거짓된 정치 집단의 가장 상투적인 수법이 책임 전가와 거짓으로 희생양 만들기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민심이 돌아서자 바이러스 방역을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여론조사는 이들의 시도가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39%까지 추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다시 반전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억하기 바란다. 거짓으로 하늘을 막을 수 없다. 당신들의 실패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거짓의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향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 차분하게 또 속도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경청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코로나 피해 국민 완전 국민소송 변호인단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벌이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는 매일같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합니다. 온 언론이 입을 맞춘 듯이 신규 확진자 숫자만 국민께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 10명이었는데 오늘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염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부와 언론이 오직 신규 확진자 숫자의 단순 변화만 전면에 내세워 알리고 주입시키다 보니 잘못된 인식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반드시 그 대상이 되는 검사자 수와 함께 발표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라는 것은 어제는 없던 감염자가 오늘 갑자기 많이 감염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검사했더니 몇 명이 양성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검사를 통해 발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검사를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는 한 자신이 양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일상을 살면서 자연 치유가 되어 음성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검사를 많이 해서 양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숫자도 많아지느냐 아니면 검사를 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4.15 총선을 전후하여서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접촉자가 아니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 검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로만 하여 신규 확진자 숫자를 적게 만든 후 이 숫자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았다. K방역이다. 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대규모 문재인 규탄 국민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 자신의 부동산 정책 폭막듯 모든 국정 실패를 규탄하는 범국민적 들불이 일어날 것이 염려되었는지 갑자기 기존에 없던 코로나 대광풍이 일어난 것으로 역시나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조장하기 시작하며 특정 교회, 특정 집단에 깃발을 꽂아놓고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 기존에 자신들이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때는 검사조차 하지 않았던 그 대상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 검사, 강제 격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동안 검사를 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갔을 무증상 양성 사실이 어디랄 것 없이 많이 확인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여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늘었다, 대한민국 초비상이다, 2단계 3단계 격상을 외치며 급기야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기 행각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누적 확진자 수, 광화문 집회발 관련 누적 확진자 수라며 어디 발 관련 누적 확진자 수라는 발표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국민 사기 행각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는 누군가가 양성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특정 회사를 다니고 여러 군데의 식당을 가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발 확진자일까요? 회사발 확진자일까요? 식당발 확진자일까요? 지하철 확진자일까요? 국민 여러분은 지금까지 2호선 지하철발 누적 확진자, 3호선 지하철발 누적 확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 위험에 대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신체 접촉을 할 정도로 밀접해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발표대로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2만여 명 중에 지하철에서 감염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일까요? 참으로 신기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독교 신자이고 우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만 가고 절에는 가지 않으며 광화문 문재인 규탄 국민들에게는 가는데 민노총 집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대거 양성 확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부가 누구를 타겟 삼아 코로나의 희생양으로 죽이고자 하는지에 모든 발표들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뉴스를,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냉철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감염된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드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 정부의 교회발, 광화문발 확진이라는 발표는 더 이상 믿지도 보지도 마시고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문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련 발표는 그저 이 정부가 코로나 감염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전파되었다라고 발표만 해버리면 그것이 마치 과학적 증거가 있는 진실인 양 확정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대국민 사기이고 대단히 악의적인 거짓 발표인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모든 어디빨 누적 확진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적 의학적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 멋대로식 발표라는 겁니다. 택시 기사 한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사랑제일교회에 한 번 방문했는데 이후에 양성 확진이 나왔을 때 이 정부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넣습니다. 정부가 감염의 시작이나 감염의 경로를 소위 깃발을 어디에 꽂아놓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검사를 마구잡이로 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그 누구 그 어떤 집단도 한순간에 코로나 집단 감염의 주범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생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코로나 사기극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게 될 이 이상한 발표들, 그동안 온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믿게끔 만든 이 엉터리 발표들을 매일같이 국민 머릿속에 세뇌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당한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빨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들 나십니까? 주님의 성전인 교회들이 지역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교회들은 반드시 들고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불의와 싸우고 교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을 때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로 부르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중국발 바이러스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민인 교회와 광화문 집회 국민들에게는 근거와 증거도 없이 함부로 앞장서서 사랑제일 교회발 감염, 전국 특정 교회발 감염, 광화문발 감염이라는 낙인을 멋대로 찍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초기 입국 차단도 하지 않았고 또 무슨 의도에서인지 8.15 광복절을 5일 앞둔 시점인 8월 10일부터 후베이성의 입국을 전격 개방하였습니다. 이래도 우리의 저항이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금 이 정부는 코로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규탄을 외치는 저항 국민 세력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코로나를 가지고 온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국민 민심과 갈라치기를 하여 완전히 제압하고자 혈안이 된 대상 세력은 세 그룹입니다. 교회, 광화문 집회 국민, 의사단체입니다. 4.15 부정선거 규탄 세력도 광화문 집회 국민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이를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규탄하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도 말이 좋아 공공의료이지 이 정부 들어서 심심하면 나오는 말이 공공입니다. 공공의료, 토지공개념, 기업의 공유화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포장해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과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으로 기필코 이 나라를 끌고 가고자 계획하는 것이 점점 드러날수록 자유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된 기독교, 전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의 강경한 협박과 집회 금지 명령에도 나라가 저들 손에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그 폭우를 뚫고 나온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끝도 없는 폭정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사를 만들고 의료진들을 정부 뜻대로 북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정부의 행태를 의사단체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이 세 그룹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문정부의 폐악질과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독재 강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현재 유일한 세력이자 국민들입니다. 속으로 분노하는 국민은 많지만 대부분은 침묵하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 세 그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빌미, 탄압, 색출, 강제검사, 강제격리, 위치추적, 경찰력 동원, 고소, 소송 등 무차별적인 공격 행태를 잘 보십시오. 이게 국민 건강이 걱정되어 코로나를 잡겠다고 벌이는 일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방역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과 인력을 오로지 문정부에 반대하는 이 세 그룹을 때려잡는 데 혈안이 되어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으니 코로나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교회와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대거 감염되었고 이 때문에 전국에 코로나가 퍼진 것 아니냐고 아직도 속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특정 집단에 정부가 마음대로 깃발을 꽂아 그 집단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 때려잡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가 잡힐까요? 이들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는 검사를 대거 실시하지도 않고 이번에 또 지나가 버리면 이들에게서는 확진자 숫자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문정부는 반대 세력들만 진압한 후에 마치 더 이상 확산은 안 된 것으로 거짓 결론을 내고 방역이 잘 끝났다며 또 국민을 기만할 것이고 이 같은 일은 앞으로 또 반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200만 명입니다. 문정부가 사랑제일교회빨 광화문빨이라고 무작정 집어넣어 발표하는 그 숫자가 다 진실이라 가정해도 1,500명 정도입니다. 1,500명이
5,2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얼마나 확산시켜 왔는지 과학과 의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이 교회나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이번 코로나의 주범인 교회와 광화문 집회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된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나 광화문 집회자들을 감염시킨 자들은 또 누구로부터 감염이 된 것일까요? 계속 추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 태도대로라면 끝까지 추적에 추적을 해서 잡아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광화문 집회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이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악한 거짓말로 국민 모두를 기만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것은 중국 우한이라는 것과 중국 우한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는 지금은 발견이 되지 않고 이태원 클럽 사태에서 시작된 감염 때부터 전파력이 6배나 강해진 GH 변형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고, 이 GH 변형 바이러스가 지금의 교회, 광화문, 기타 전국적인 감염의 바이러스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의 시작과 이동 경로 추측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누가 누구를 감염시켰다, 누가 어디로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말은 사실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고, 정부는 더더욱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반대 세력을 표적 삼아 이러한 거짓 뉴스를 확대 생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발 터무니없는 논리와 과학적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허위 사실들이 언론을 이용해 대량 유포됨으로써 반정부 저항 국민들에게 집단 가해가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다수의 국민들은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이러한 거짓 방역의 위험성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가짜 방역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 결국 정부의 거짓말 방역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됩니다. 특정 집단을 죽이기 위해 그 집단의 깃발을 꽂고 무차별 검사를 하고 이들이 주범인 양 발표를 하면 그 특정 집단은 죽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다시 전 국민의 감염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검사를 축소해버리면 다시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신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짓 방역, 가짜 방역을 언제까지 반복당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넘어가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때까지입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공권력을 쏟아부으며 공격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과 인력은 백신을 선제 확보하는 데 쏟아부어야 합니다. 문재인 코로나 때문에 감염내에 걸린 국민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때가 아니라 중국 당국에 우리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국가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중국발 입국도 즉각 전면 차단하십시오. 꼭 필요한 방역정보 수치 통계를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숫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정확히 알리고 특정 국민을 죽이기 위한 거짓 방역정보와 가짜뉴스를 정부가 유포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이며 미국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탄핵 사유입니다. 이상 문재인 코로나의 대국민 사기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2단계, 3단계 격상으로 온 국민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아무도 문정부의 반기를 들지 못하고 그 누구라도 양성 확진을 받아 죄인처럼 살게 될 것이 두려워 모두가 침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중국에서 시작되고 문재인 정부가 국내 유입을 막지 않아 시작된 문재인 코로나, 그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을 판에 언제까지 온 국민이 문재인 코로나로 기만을 당하고 근거 없이 특정 사람과 집단을 증오하고 회사, 학교, 학원, 자영업자 등이 생계의 벼랑으로 몰리는 이 난리를 반복해야 합니까?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미국은 방역을 잘못했고 한국은 방역을 잘해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온 국민의 24%에 해당하는 자국민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때 한국은 고작 국민의 3%대에 해당하는 검사만 해왔습니다. 그것도 8.15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그동안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검사를 폭발적으로 돌림으로써 3%대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에 놀아나 온 국민이 정신적 고통과 일상이 무너지는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 온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성이 확진된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고 무증상인데 양성이 확진된 사람은 일주일 이내 자가격리로 자연치유하고 음성이 된 사람들은 코로나 발생 이전의 자유로운 일상과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열체크, 손소독 등의 생활 방역만 잘 준수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코로나의 대국민 사기극에서 벗어나고 코로나 확산의 죽음은커녕 오히려 감염 피해자일 뿐인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문재인빨 이간질의 덫에서 빠져나오고 대한민국 곳곳의 경제와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유일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방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정부의 경악할 만한 코로나 사기극을 완전히 저지하고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우리 8.15 광화문 비대위 및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부터 문재인 코로나 피해 국민을 위한 완전 국민소송 변호인단으로 확대 전환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은 코로나의 주범이 아니라 문재인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문정부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의 주범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에 강렬히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왜곡과 매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 코로나 국민소송 변호인단은 문재인 코로나의 대국민 사기극을 덕과 논리와 근거와 증거로서 끝까지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행포를 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와 돈 없는 거짓말 정치, 네 편 내 편 극명하게 갈라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탄압하는 행포에 맞서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외치는 모든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가의 양심으로 함께 싸워갈 것입니다. 물러나는 권력은 있어도 물러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짓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빛의 사람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주권자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과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한 폐렴 피해 국민소송에 돌입한다. 도둑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초기에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의사협회는 수차례에 걸쳐서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시진핑의 방문을 지금까지 기대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한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린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 망신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적다고 전 세계 K방역의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이는 월도미터라는 통계를 통해서 철저히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인구의 3% 정도, 현재 197만 명 정도의 검진자 숫자를 가지고 확진자의 수를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인구 100만 명당 검사자 순위가 전 세계 112위에 불과한 초라한 방역을 해왔다는 것이며 이러한 검사자 비율은 중동의 이란이나 이라크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특정 교회, 특정 집단에 돌리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지적하고 그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교회와 8.15 집회에 참여한 자유우파 국민들에 대하여만 진단검사를 강요하고 자가격리, 위치 추적, 집회 참가자의 명단의 제출을 강요한 뒤에 진단검사 비용에 대하여까지 구성권까지 행사하겠다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에 대하여 자신들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특정 맘카페 등을 통해서 집회에 참가한 교회나 단체 구성원에 대한 신상털기,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 폐쇄, 학교에서 자녀들에 대한 출석 방해, 참가자들에 대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도둑이 침입하려는 위험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때 거부해놓고 도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왜 도둑을 막지 못했냐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함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된다. 특히 자신들의 책임을, 자신들의 실패의 책임을 특정한 집단, 유태인을 지목해서 국가의 적폐 집단으로 몰아가 살육을 자행한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모습처럼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 그리고 방역에 누구보다 더 노력을 다한 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배상할 책임 있는 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 8.15 광화문 비대위 및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부터 문재인 우한 폐렴 피해 국민을 위한 국민소송 변호인단으로 확대하여 우한 폐렴에 감염된 국민들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리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들은 우한 폐렴 확대의 주범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에 강렬히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왜곡과 매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소송 변호인단은 문재인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횡포를 하는 것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소송 변호인단은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성 확진 피해자 국민, 음성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2주 격리를 강요당한 국민,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진단검사 강요, 자가격리, 정보 제공 명령 강요를 입은 국민, 맘카페를 통해서 신상 털기 및 민원 제기를 당한 교회, 단체, 국민, 기타 직간접 피해를 신고하는 국민 등에 대해서 내일부터 너와라 TV와 신문 광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즉시 대정부 국민소송에 임할 것이다. 그 상대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개인, 정세균 총리 개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 각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을 대상으로 국민소송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대정부 국민소송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대단히 빗나간 거짓 선동과 전체주의적 망상과 이 위선을 바로잡을 것이다. 또한 방역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자유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 의사협회를 비롯한
특정 집단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문재인 정부와 그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랑제일교회나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나와야 돼요. 아직 거기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스스로 자기들이 정하면 전부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까? 이건 정부의 월권이라 생각하고, 적어도 지금 저희들이 벌이는 투쟁은 단순히 그냥 방어적 투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된 자유 그리고 구속된 자유를 해방하기 위한 그런 투쟁이라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8월 15일에 있었던, 이 자리에 있었던 문재인 독재정권 퇴진 8.15 국민혁명대회에 참여한 1460개의 단체들이 대표자 준비 모임에서 대회 주관과 진행의 책임자로 휴대를 해준 김경재 대회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회 예정인 저 위쪽의 경복궁역을 일주일 전인 8월 8일에는 정식으로 허가하여 우리가 아무런 사고가 없이 평화적으로 예비 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8월 15일 정식 대회 직전에 그 장소 허가를 야비하게 취소해버려서 우리 대회 측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처절한 상황에서 간신히 참여단체 중에 하나가 방송차로 100명의 집회 허가를 받아서 저 건너편 동아면세점 옆에서 빗물과 울분의 눈물이 섞인 구차한 자리를 꾀해서나 저는 개인적으로 대회를 정식으로 개회한다는 대회장의 대회 개막 연설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지도 치사하고 야비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코로나 정권입니다. 그 몰아친 문재인의 코로나 광풍 때문에,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잡고 환호했다는 초밀집 접촉자라는 이유로 코로나 음성 확인에도 불구하고 2주일간 자기 격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아무도 저에게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숙하는 중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선전선동과 반대 세력을 코로나의 희생물 스케이프고트로 조작하는 작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0 8.15 먼저 광화문에 나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격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0 8.15 그날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는 비밀 코드 2020 8.15는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영광과 승리의 표상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시편 91장 우리 대국방, 즉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부, 여기 우리 고모님 계십니다. 산하 1460개 시민단체는 국민 여러분께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한 번만 나와 주십사 하고 간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한국 역사는 바뀌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응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집회 성공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허나 방대 공격도 가열찼습니다. 하늘마저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날의 모든 대한민국의 신문방송들은 집회날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종일 떠들어댔습니다. 수도권 인근 도시도 그러했겠지만 지방에서 오는 버스 예약의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2020 8.15 당일 수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 광화문을 채워주셨습니다. 가장 경악한 무리는 문재인 세력, 특히 청와대의 주사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60년
4.19 당시 대응한 이래 60년간 수도 없이 집회와 시위를 겪어보았습니다. 반독재, 반군부, 반일, 민주화, 망명 등을 거치며 항상 나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어쩌다가 이제 반공산주의를 외치면서 저 그 취전선 DMZ가 아니는 수도 서울 한복판을 포구석에서 걸어야 하는가. 저의 60년 자유민주주의적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제가 명색 대외 주관을 한다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제 눈에 들어온 국민 숫자가 적어도 20만 이상은 되었다고 보였습니다. 나중에 여러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빌딩 위에서 사진을 훨씬 찍었는데 그 숫자는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정부와 어용 언론은 5만이라고 합디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저희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끼어서 한낱 이름 없는 한 국민의 행색으로 운집하여 장대비 속에서 온몸이 젖어드는 피를 맞으며 엄숙하고 너무도 억울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풍물패 뒤를 따라서 태극기를 흔들며 청와대 쪽으로 걷다가 경찰 버스에 가로막혀 밀리고 쓰러지고 짓밟히면서도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국민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제는 나머지 정리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명세 국민에게 세금을 얻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정부가 국가의 기본이 되는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죄악입니다. 가까이는 인구 숫자, 물가 통계, 경제 지표에서부터 의료 통계 조작,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선거 조작에 이르면 그 정부는 될수록 빨리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이요, 진리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국가 기본 통계, 즉 영어로 말하면 Vital Statistics 조작에는 최고의 형벌을 내립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혐의는 하나둘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통계는 갑자기 그 절정을 치닫는 느낌입니다. 이 나라 정부와 언론이 합사하여 코로나의 원초적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우를 덮고 그 대신 초기 확진이 많았다고 주장해내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에게 확산의 책임을 덮태기를 씌우는 작업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병주고 약주는 식입니다. 코로나로 병주고 그 다음에 돈 풀어가지고 선거에 이기고 이런 식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뿌려서 선거 조작을 하는 방식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 확산을 떨며 정광훈 목사를 확산의 주범으로 마녀 사냥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이죠.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은 브리핑을 할 때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숫자를 앵무새처럼 중계하는 것을 이제 삼가십시오. 맞습니다. 어제도 30일자 것을 사랑제일교회 검사 중 누진 확진자 1000명의 돌파를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하면서 그래도 그 중에 그 누진 확진자가 몇 명을 검사하는 사람 중에 확진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몇 퍼센트이며 치료보다 완치된 사람이 몇 명의 몇 퍼센트이며 남아있는 입원 환자가 몇 퍼센트 몇 명인가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사랑교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 조사해가지고 사랑교회 한번 지나갔다 하는 얘기가 무조건 사랑교회로 짝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진 확진자 1000명을 돌파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코로나 확산을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음모를 단연히 배경합니다. 즉 문재인의 코로나를 정광훈의 코로나로 몰려는 음모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30일 어제 0시 기준 우리가 확인한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현재 검사자 중 파악된 수는 867명, 양성 판정을 받은 수는 254명,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한 사람은 163명, 그리고 음성 판정으로 자가격리를 2개월 하다가 스스로 해주한 사람이 613명. 토탈에서 867명 중에 지금 다 나가시고 입원 중인 91명, 그중에 정보원 목사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을 검사해가지고 강제로 혹은 타의에 의해 들어와가지고 조사한 867명의 오늘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하고 노진 확진자 1000몇 명으로 올라가다는 주장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통계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위 사실에서 밝혀졌듯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서 각종 정치인들의 막말, 특히 온갖 방송들의 일방적인 정광훈 죽이기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정광훈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논박 내지 법률 등 대응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의 최후의 양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대해서 우리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던 선언문은 대회 장소의 상실과 미중위의 인파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바람에 이걸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던 우리들의 행위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저질하겠습니다. 이에 요약을 해서 문 대통령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진정 이 나라 헌정이 일시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들은 진정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서정을 쇄신하고 평안한 뒷모습으로 청와대를 떠나 퇴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1. 사회주의 개헌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 4.15 부정선거 혐의의 즉각 조사를 지시하고 부정이 광범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 밝혀지면 즉각 재선거 실시를 선포하라. 3.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국민 분열 공작을 즉시 중단하라. 4.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금 폭탄, 원자력, 의사증원, 4대 강보 등 국민의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재검토에 즉각 착수하라. 2020년 8월 31일 8.15 국민대회 참가자의 뜻을 받들어 대회장 김인재 이사입니다. 네, 김경재 대회장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계성 개수천 회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우리 천주교는 신부들이 전부 좌경화돼 가지고 바로 신자들이 대신해서 우리 애국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날 대두천 의원 5,000명 중에서 내가 확인된 것만 한 3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 양성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음성 나왔고 지금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집회입니까?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집회가 아니라 문재인 코로나 확산 집회입니다. 여러분 꼭 좀 적어주세요.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문재인이 확산된 코로나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4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리가 지금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좀 번성했는데 중국인을 계속 들어오게 막지 않았습니다. 요새 발표된 거 보니까 중국인 300명을 그때 받아들여 가지고 4.15 부정선거에 이분들을 참관인으로 가담시켜서 부정을 덮기 위해서 가담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중국인 출입금지를 시키지 않았답니다. 그래놓고 바로 어디에 씌웠습니까?
신천지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당 어떤 의원의 뭐라고 그러나 비서가 보낸 자기 아는 보낸 이메일이 있는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전광훈 목사를 잡지 못하면 때를 놓치게 된다. 모든 기자들을 총동원해라. 무조건 전광훈을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아가야 한다. 전광훈 목사 매장 플랜을 총동원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그 보좌관들한테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계획적으로 문재인이 만든 코로나를 사랑제일교와 전광훈 목사 그리고 광화문 택시에 씌운 겁니다. 그 아니라는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24일 날 7월 24일 날 문정권은 바로 그동안 집회 모임을 통제하던 것을 50 이상 모임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되게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이게 이제 휴가 기간인데 이 휴가 기간을 마음대로 가서 뛰노라고 무슨 짓을 했느냐? 이 기간 동안에 뭐 쿠폰도 발행하고 외식 하라는 뭐 그런 할인권도 발행하고 그래갖고 영화관, 바닷가, 술집 꽉꽉 다 메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코로나가 완전히 확산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8월 5일 제가 알기는 저도 가끔 사랑제일교회 감담한 7월 달까지는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이 7월 25일부터 8월 5일 그 사이에 바로 연휴 휴가 기간 동안에 완전히 확진시켜가지고 바로 사랑제일교회에 덮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 100명, 10명대에서 100명으로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되고 8월 16일이 되니까 뭐 200명, 300명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월 13일에 코로나가 확산된 것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휴가 기간 동안에 어디 가서 감염돼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 이게 감염이 됐다면 그 사람들은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보도되어 있더라고요. 문재인 코로나는 감염 기간이 없다. 그냥 바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코로나는 민노총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분통 안 터집니까? 이렇게 갖고 지금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연휴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어떤 일까지 하면 숙박 할인권을 51억 원어치 갖고 배포를 했습니다. 가서 맘대로 먹고 써라. 그러니까 지금 그 숙박 할인권에다 무슨 뭐 영화관 할인권에다 막 빼주니까 젊은 애들 갖고 쓰다가 지금 8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확진자는 거의 38%에서 40%가 20대, 30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확산시킨 게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 끌어내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역입니다. 지금 문재인 그냥 놔두고는 방역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일 날 풀어버리고 25일부터 마음대로 땡김에 먹고 뛰고 놀아라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몰라가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연휴에서 또 쿠폰 발행해서 젊은이들 마음대로 놀아라 이렇게 확산시켜놓고 왜 이게 사랑제일교회고 왜 이게 전광훈 목사고 이게 왜 광화문 집회입니까? 이런 인간이 인간이 아니죠. 거기다 요새 더 분통 터지는 것은 지금 문재인이가 다 장악했답니다. 그리고 의료계만 장악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의료를 장악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만든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공공의대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를 몰아붙이면 바로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계산에서 지금 전공의를 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까? 의사들이 병원에서 나오면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죽는데 문재인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정치 기반을 탄탄히 만들겠다. 이게 인간입니까? 그래도 처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분통 터지면 피켓 들고 나오십시오. 1인 시위 들고. 그리고 문재인 끌어내는 게 최고의 방역이다.
이렇게 들고 광화문 거리 100m에 한 사람이 서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코로나를 막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수천 이계성 대표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8.15 국민대회 때 연사로 섰던 블랙시위 청년팀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요청해서 쓴 건 아니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제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들은, 지금 있는 청년들은 숫자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확보했고 확신을 해서, 솔직히 선거라는 게 국민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건데 그게 조작됐다는 걸 알고 저희가 그 불의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정광훈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막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나온 겁니다. 저는 그분 안에 있는 분을 따라서 나온 거지 정광훈 목사가 선동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태극기를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태극기는 극우 집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꼰대 어르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나와서 보니까 그 어르신들 고생하면서 경찰들한테 맞으면서 시위하시던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절대 폭력 집단 아닙니다. 이 나라 위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슈퍼바이러스 전파자라 그러고 경찰들 거리 유지 안 했습니다. 버스 세워놓고 가두리 양식하듯이 어른들 잡아놓고 거리 유지 못하게 해놓고 누가 바이러스 전파하게 조장합니까? 경찰 추정 500명 아니었습니다. 청와대는 못 들었다 할지라도 광화문은 다 뚫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촛불 집회 나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촛불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태극기로 세운 나라입니다. 유가순 열사도 이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흔들었습니다. 대한국민 만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한국민 만세! 대한국민 만세! 대한국민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가 막 격리에서 풀렸는데 내일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종 전 의원께서도 여기로 오시는 중에 시간이 걸려서 지금 못 오게 돼서 이상으로 저희들 말씀을 마감하고 나머지는 우리 사회 보시는 강현재 변호사에게 돌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8.15 광화문 국민 권리대회의 자초지행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무슨 시끌을 벌여도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규탄하던 국민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완전히 색출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공권력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권력 행사가 버젓이 벌어지는 것에 매일매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금 자신을 규탄하고 탄핵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빗속이든 코로나든 상관없이 뚫고 나온 온 그 광화문 집회 국민들, 이들만 완전히 표적 삼아서 코로나를 핑계로 이렇게 반대 세력을 말살하는 것을
자행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계속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정의 내려야 됩니다. 문재인 코로나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 코로나고 대한민국에선 문재인 코로나입니다.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K방역, 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요. 세계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공유되는 정확한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한 번씩. 이때까지 K방역,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왜 사기인지를 한눈에 알게 됩니다. 검사를 했어야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죠? 검사를 해야 확진자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K방역 얘기하기 위해서는 강제 검사를 하는 사람 숫자를 극도로 자제하고 줄이고, 심지어 밀폐된 공간에 수천 명이 노출되었는데도 검사 받으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K방역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8.15를 전후하여서는 이때까지는 검사 대상에 넣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밀접 접촉자라는 근거도 없이 증상도 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자기들이 관련자로 입수된 전화번호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서 강제 검사를 받아라. 우리나라가요, 4.15 총선을 전해서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검사를 했다면, 우리 국민 건강이 걱정돼서 무차별적인 검사를 해왔다면 그때 이미 양선 확진자 수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을 한 방에 들통나게 할 방법은 이 코로나 확진이 어디서 났다, 누가 잘못이다, 3단계 격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당장 세계 유수의 선진국 수준에 해당하는 20%를 넘는 국민 전수 조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하지도 않았던 그 검사, 지금에서야 표적삼아 하는 그 검사를 온 국민 20% 이상 전수 검사를 하면 과연 어디서 몇 명이 나오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예, 제 발언 마무리 드리고 오늘 8.15 광화문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찾아와 주신 언론인, 유튜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인재 변호사. 네, 완전 국민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이메일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메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도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저희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네. 이메일이 있으므로 이메일로 먼저 접수를 해주시고 나중에 카페, 웹사이트, 구글 등을 통해서 계속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문코로나2020 문코로나2020입니다. MOONCORONA 2020 gmail.com입니다. 문코로나2020 gmail.com입니다. 예, 제보 메일은 문코로나2020 예. gmail.com. 여러분들 지금 예, 잠시 후에 제가 더 그리고 말씀을 향후 드릴게요. 우리 국민 비대위와 변호인단에서 신문 광고와 그리고 너하라 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권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랑제일교회나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나와야 돼요. 아직 거기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스스로 자기들이 정하면 전부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까? 이건 정부의 월권이라 생각하고, 적어도 지금 저희들이 벌이는 투쟁은 단순히 그냥 방어적 투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된 자유 그리고 구속된 자유를 해방하기 위한 그런 투쟁이라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예, 이메일 주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 정규재 선배님도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관심을 가지고 나와주셨어요. 네. 예, 특히 맘카페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맘카페 우리 또, 예, 우리 젊은, 예, 문재인 코로나. 예, 이번에 완전히 문재인 코로나로 이제 명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코로나입니다. 문재인을 고발한다. 예. 문재인 코로나, 문재인을 고발한다. 지금 취재진들도 취재를 하고 있죠. 네, 우리 애국수찰팀, 예, 문재인 코로나, 문재인을 고발한다. 우리 청년들이, 예,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저항권 발동, 예.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보건당국이라든가 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제 국민소송단을 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잘못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말을 안 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장사를 못한 것뿐만 아니라 네네. 인신을 구속당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증상도 없는데 병원에 무조건 실어다 놓고 확진자라는 이유로 구속당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성이고 자가격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직접 접촉한 사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간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피해들을 적어도 저는 계속 입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네. 저는 국민들이 적어도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피해들을 구제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법률과 헌법 정신을 어긴 이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뭐 계속 부르시니까. 예, 잠깐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고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국민소송단, 예,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고 접수도 받게 됐는데요. 이제 고영희 변호사님도 더 분주하게 생겼어요. 이제, 예, 확대 개편돼가지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에서 이제 국민소송단 변호인단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됐는데요. 한번 좀 피해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어를 하는데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게 저희들이 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전국에서 경찰서에서 막 불러내고,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피해자들이 저 혼자나 우리 공동변호인단 개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이걸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는 제가 뭐 경찰 조사 받을 때 이제 가려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손이 모자란 거예요. 이제 아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 있다기보다는 아예 공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피해자는 국민들인데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배상을 하라고 하고, 오히려 뭐 진단 검사 강요하고, 맞습니다. 자가격리 강요하고, 병원에서 음성 나왔는데 보건소에 가면 양성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또 8.15 집회 참가 명단을 제출하게 해서 우파 국민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예 선제적이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아예 변호인단을 이제 우리가 국민소송 변호인단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받아서 앞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개인, 정세균 총리 개인,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개인, 그리고 여러분들 피해자들에게 직접 이제
뭐 전화를 해서 시달리게 한 개인,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그렇죠. 개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방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아주 도울 수 있습니다.